안녕하십니까. 오늘 농어촌 산업발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다수의 국민과 농어업인, 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 분야의 전문가님, 토론회 장을 마련해 주신 김태현 위원님과 최승재 위원님, 그리고 구작은 위원님, 지성호 위원님, 김용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2월 현재 글로벌 정세는 매우 불안합니다. 국내 상황도 여러 가지 현안으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출하는 대통령은 농어촌 산업뿐만이 아니고 국내의 정세 위기에서 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팬데믹의 상황은 2년이 지나가도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산업에 걸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넘쳐나고 있고 농산업 내에서의 문제들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지난 4년간 농산업 관련 정책들을 돌이켜보면 6개국에 지원한 식량 원조,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정책, 농촌 경제 활성화 정도, 농식품 유통의 선순환 정도 등에 대해서는 가시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고 현재 농촌에서의 삶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농산업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피해, 인구 노령화와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도시민과 농가 소득의 격차, 농식품 유통의 애로, 농촌 공간의 시설 혼재, 신규 창농을 위한 농지 확보 애로 등으로 농어촌에서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대응은 기대 수준에 그동안 미치지 못했고 앞으로 큰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농어촌 산업 발전 세미나를 통해서 농어촌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현실을 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여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셨고 농업인과의 소통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정리해보고 농업인들의 삶이 나아지고 농어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농업에서의 미래 전망을 매우 밝게 조명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농어촌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가 똑같은 시간에 현재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어렵게 마련된 만큼 우리는 대한민국 농어촌 산업의 위기들을 판단해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심층적인 발표와 토론을 기대하며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마스크 좀 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농어촌의 문제, 그다음에 지방의 문제는 저는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이나 아니면은 노원의 경기정리,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마을길 넓히고 하는 그러한 농촌 문제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인 이 농어촌에 계획이 없이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FTA라든가 이러한 대내외적인 그 환경 여건이 바뀔 때마다 그 땜질식, 그 다음에 우는 어린애한테 이 사탕 하나 주는 사탕 발림,
이런 형식으로 수십 년간 내려온 그런 소위 결과물이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 그런 소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농어촌과 도시 간의 소득 격차가 늘어나고,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농촌이 됐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는 것은 기후온난화 같은 그러한 기후변화가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게 우리 지금 농어촌 문제의 현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계소 위원장이 되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공청회도 2번 갔고, 또 농림부,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산림청도 참여한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2번을 갖고, 거기에서 지금 4개 중장기적인 전략과 그 다음에 13개의 그런 아젠다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야 대선 후보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윤석열 후보도 지금 이 토론회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기본 그 정책팀에서 준비한 그 부분에 저희가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많은 그런 좋은 그 의견들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고민했던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결과물로 만들어내고, 또 뭔가 이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선 후보들한테 더 좀 제대로 전달이 좀 되고, 또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인수위에 내에서 여러 부분들을 논의하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농어촌 문제를 뭔가 그 5년 동안의 그런 정책 방향으로 어떻게든지 확실하게 집어넣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자꾸자꾸 많이 만들어지고, 또 참여할 때에 뭔가 우리 농어촌 문제를 온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책을 찾는 그런 방안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농어촌 산업 유통진흥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신선편의협회, 네, 그리고 한국 벤처 창업학회, 한국 벤처 농어포럼, 또 농어촌 벤처 포럼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토론회를 준비한 우리 최승재 의원, 제가 아주 아끼고 좋아하는 후배 의원님이신데 정말로 열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의 그 어려운 그분들을 위해서 단식 투쟁과 그 다음에 혼자 외롭게 싸워서 요즘 이제 이제사 집권 여당이 소상공인의 그런 피해에 대해서 같이 함께하고 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좀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데 조금 변했던데 아마 대선 전이라 좀 변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변할 수 있게 이끌어낸 분입니다. 그리고 또 추진력도 강한 분이고, 그래서 우리 최승재 의원님과 여러분들이 함께한 그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승재 의원한테 이제 큰 박수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작은 의원님들 비롯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 세 분한테도 좀 큰 박수 좀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농어촌이 이 선진국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 나라는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를 나올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도 그렇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 이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 다음에 공익형 직불금제를 배로 늘리겠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일부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저는 이 문제를 농어촌 문제를 푸는 저는 그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농어촌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처럼 수당이나 아니면은 직불금을 많이 주는 형태면은 죽을 때까지 90몇 세 될 때까지 농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93세 돌아가실 때까지 농사를 짓다 돌아가셨습니다. 농업인들이 왜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짓다 그 다음에 일만 하다 가야 되느냐? 저는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양한, 그래서 저는 정년제도 도입을 해야 되고 또 연금제도 도입해야 되고, 그래서 수당 주는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연금제가 15년 내 20년 정착할 때까지 오히려 연금 형태로 주는 게 낫지, 지금 한참 생산하는 그러한 세대한테 그렇게 과하게 주는 걸 바라보지 않다. 그분들이 과하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 시장경제 속에서의 제대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저는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을 많이 논의를 하시고 또 좋은 결과물을 내면은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농어촌의 위기다, 이제 뭐 새삼스럽지 않은 이야기죠.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김태흠 우리 위원장님이신데, 왜 그러냐면 농해수위 위원장이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마인드가 상당히 선진적이시고 상당히 열정적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같이 농어촌 산업발전 세미나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하는 헌법 정신에 의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해야 되는 게 농어민들에 관련된 부분을 이익을 보호한다보다는 이제 사실 이걸 제대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통혁명을 좀 이뤄서 실질적으로 실질 소득을 이루어지고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민들이 생산한 것을 실질적인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거래를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제는 농촌이나 도시라 이런 어떤 구분이 사실 모호해지는 마당에서 언제까지 농촌이라는 것이 낙후되고 노인들이 이렇게 농사 짓는 시골 이런 부분으로 가든 이런 부분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이 외국처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구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소량 특화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유통적으로만 잘 홍보가 될 수 있다면은 여러 가지 방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오늘 뭐 산업 유통에 관련된 부분, 신선 편의협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갈 수 있는 벤처 창업학회 이런 전문가분들께서 충분히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선을 떠나서 앞으로 혁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만들어 봐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 낙후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또 불균형이 있던 부분들을 이번에 바로잡는 좀 계기가 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한 우리 김태형 위원장님하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계기로 뿐만 아니라 반드시 결과물을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김영동 의원님이나 우리 구자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발전에서는 우리 당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이 또 최고이신 분들이기도 하시고요. 또 혁신적인 부분이 합니다. 우리 또 지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 잘 아시겠지만 신화적인 분이시죠. 사실 북한에서 넘어오시면서 정말 불굴의 의지로 오셨고요. 정말 헐벗고 힘든 데서 정말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우리가 경험해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절박한 것도 느끼셨었고 또 오셔서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현장에서 성공했던 식당도 차리시고 또 농사도 지시고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찾아다니시면서 또 성공 사례를 많이 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또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은 감히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는 것보다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반드시 가까운 시간 안에 오늘 이 토론회를 이후에 여러분들과 한 발짝씩 이게 그래도 우리 농어촌의 현실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안동 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오늘이 입춘이라고 합니다. 설도 며칠 안 지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우리 당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김태형 의원님 앞에 계시고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또 우리 최승재 형님 앞에 계시고 우리 지역에 같이 활동하는 구자건 의원님 또 정말 늘 안 보이는 곳에 애쓰시는 지성호 의원님 같이 계셨는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잠깐 훑어봤는데 발제나 토론문이 저도 안동 예천은 완전히 농도고요. 안동은 도농복합지역인데 정말 관심 많은 그런 분야입니다. 제가 궁금해했던 것을 발제나 토론문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또 이렇게 반갑고요. 저는 지역에 가면은 항상 그 면부로 많이 다니니까 봄, 가을에 농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가장 현안적인 부분 관련돼서는 작년에 안동에 사과, 과수 화상병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거를 다 메모를 해야 되느냐, 몇 킬로 근방에 아니면은 꼭 국소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었고 작년에 다행히 그 병 난 데만 묻고 나머지는 이제 살려두는 그런 방식도 필요했었는데요. 안동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시죠? 예? 코로나? 예? 네. 안동 강고등어 이게 6차 산업의 핵심적인 그 아이템입니다. 보니까 6차 산업이 있던데 안동 사과, 안동 한우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농사만 짓게 해달라. 농사 잘 지어가지고 유통만 확보되면은 가격이 안정된 유통 판로만 확보되면 그게 뭔 걱정이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제 선거 나올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주제도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토론 내용 관련해 가지고 혹시 제도적으로 위반하거나 또 제 욕심 같아서는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저도 농부의 아들로서 5.25 태평양지가 얼마나 뜨거운지 조금이나 경험해본 그 철로의 아들로서 여러분들 발제하거나 토론한 내용 잘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라고 짧게 하라고 제가 예, 우리 같은 상임 우리 최성재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김태흠 의원님이 농해수 위원장 가시고 또 아니면 서촌 보령 이래서 농어촌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사실 저는 지역구가 산업단지만 한 1,300만 평 되는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도시 국회의원. 근데 이제 우리 김태흠 의원님으로부터 이제 어촌, 농촌, 그리고 또 이제 향후 대한민국의 농촌이 가야 될 방향,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석에서 이제 많이 듣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도 어릴 때는 저도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제 공단이 들어선물을 해서 이제 짓던 농지를 이제 다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저도 뭐 농사는 많이 지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로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작용을 하다가 이제 형편이 안 좋아서 그 농지를 팔게 될 때 지금은 이제 청년 농업인 순위가 작용하던 농업인한테 순서가 안 돌아오는 모양입니다. 그 청년 농업인한테 먼저 순서가 돌아가게 돼서 본인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농지를 매매하게 되었을지라도 농사는 짓고 싶은데 그런 제도적 문제들이 조금은 현장에서는 좀 있는 듯 하는 그런 이야기들 얼마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이나 뭐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전문가들 많이 오셔서 오늘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누시고 싶은데 지금 이 시기에 시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김태흠 의원님과 우리 최성재 의원님 그리고 우리 함께 해주신 김영동 지성 의원님과 함께 오늘 여기 온 자리 인사값 여러분들께 하면서 좋은 정책들 제안 있으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귀한 자리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이제 영광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태흠 의원님, 또 최성재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 또 김영동 의원님, 정말 저는 이제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치하는 것이 삭막하지 않고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참 이제 그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농민들이 그 뭐 어려움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뭐 고향이 북한이지 않습니까? 배고픔을 많이 겪어가지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식의주였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오니까 우리는 의식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이주가 이제 맞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 같은 나라 또 이제 뭐 다른 환경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대한민국 이제 농촌이 많이 발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정희 이제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을 해주셔가지고 대한민국 농촌이 굉장히 발전해서 제가 뭐 넘어오던 탈북해 오던 뭐 중국이나 뭐 라오스나 베트남, 태국보다 훨씬 이제 잘 돼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농촌이 지금 소멸 위기에 이제 처해 있다. 그래서 저는 뭐 탈북민들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농촌에 가서 어떻게 또 정착해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뭐 차준 자유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많이 좀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난해 국정감사를 네덜란드를 갔는데 그 작은 나라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뭐 주로 이제 산업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우리 농촌이 더욱 좀 발전해가지고 뭐 이제 많은 나라들의 우리 그 농산물들이 수출되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이제 지켜보고 또 이제 관심 갖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은 또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직거래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생산자하고 최종 소비자 이제 사이에서 정말 이제 거래가 잘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건 유통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제가 관심이 이제 많은데 오늘 또 이제 그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발제문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좀 더 많이 이제 학습하고 대한민국 농촌 이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회의원.